저는 지금 해성 DS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해성 DS 인터뷰 담당자분 만나 뵙고 제품군들에서 어떤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군들이 있고 기술력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얘기 들어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성 DS 마케팅팀 팀장 설정훈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해성 DS라는 기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는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 프레임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를 기반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반도체용 구조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시되어 있는 제품군들이 관련 이제 사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한번 그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해성 DS가 작년 2022년에 총 매출 8,400억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65% 매출을 여기 보고 계신 그 리드 프레임으로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리드 프레임은 기존에 일본계 리드 프레임 제조사가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미찌나 신코 그리고 스미토모가 있었고, 하지만 작년에 해성 DS가 22년 매출 기준으로 월드와이드 마켓시어 2위를 했습니다. 최근에 오토모티브 반도체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오토모티브 시장에 해성 DS 리드 프레임을 전폭적으로 많이 채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오토모티브 시장이고, 네. 오토모티브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켓시어 2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켓시어 2위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술력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기 전시대처럼 다양한 제품군의 리드 프레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 리드 프레임은 QFN, QFP, 또 SOIC, 디스크리트 여러 가지 타입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모든 타입을 저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타입 구성군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오토모티브는 아시겠지만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키지에 들어가는 EMC와의 결합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은 리드 프레임의 표면 요철, 러프닝 기술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해왔고, 그런 기술이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오토모티브 시장에 좀 채용이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오토모티브라는 내용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토모티브는 그림처럼 보면 뭐 샤시나 세이프티, 에이다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오토모티브 시큐리티, 그리고 일렉트릭 비이컬, 그리고 파워트레인 모든 부분에 지금 반도체를 활용해서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정성이라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안전한 해성 DS 리드 프레임을 가장 많이 채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 프레임이 이 제품군인 건데, 그러면 이 제품군들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모든 산업군들에 사용이 되는. 그렇습니다. 당사 매출, 리드펜 매출의 한 60%가 오토모티브, 네. 나머지 40%가 일반 컨슈머, 그리고 일반 또 인더스트리 이런 쪽에 채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제품군에서 이게 분리돼서 사용되는 산업군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가공이 되는지, 어느 부분의 사업군에 이제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분들은 어디 거래처는 어디 사업 부분은 이런 제품들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 분야는 MCU입니다.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 부분이고, MCU는 많은 기능을 소화해야 되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리드 프레임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리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QFP라고 하는, 현재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고부가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제품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해상 DS는 현재 MCU용 QFP에 집중을 하고 있고, 선전을 하자면 하이엔드고 하이핀이고 그리고 정말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저희 해상 DS와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신뢰성 패키지 구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리드 프레임 말고 이외의 제품들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데요. 이 제품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메모리 반도체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국내 두 개사에 아주 굵직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고 두 개사를 저희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말씀.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D램 반도체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격변기입니다. 저희는 DDR4보다는 DDR5 신규 시장에 훨씬 더 마켓 시어를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납품되고 있고 첫 번째로 채용되어서 양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랑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들 제조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듯이 통상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판넬 바이 판넬로 생산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은 릴 투 릴 또는 롤 투 롤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굴곡이 가능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두꺼운 기판은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기판이 충분히 롤러를 활용한 릴-투-릴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넬 바이 판넬은 판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속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판넬 바이 판넬에 빈 공간이 없고 그만큼 고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고 그만큼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롤투롤로 생산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모든 경쟁사들이나 모든 이 산업은 판넬 바이 판넬로 생산을 해왔고 저 해성 DS가 유일하게 18년 전에 시도를 해서 성공한 프로세스고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가 국내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과 거래하고 있으니까 혁신적인 프로세스가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성공했다고 보고 현재도 롤투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패키지 서브 업체는 해성 DS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DDR5라든가 랜드 이런 것도 다 보이는데 네. 다 롤투롤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 롤투로 적용 가능합니다. 보시면 일반 DDR4, DDR5 D램 그리고 모바일 랜드 통상적으로 저희가 eMMC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SD에 들어가는 랜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FPGA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2레이어만 하는 것은 아니고 4레이어, 6레이어까지 적층하는 멀티레이어 패키지 기판까지도 저희가 릴-투-릴로 구현이 가능하고 그것도 역시 뭐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고객 승인 받았고 양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양산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사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KPCA 쇼가 PCB 관련된 산업 전시회라 봐야 되는데 저희를 제외한 모든 쪽은 다 판넬 바이 판넬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저희 이런 릴-투-릴 또는 롤-투-롤 프로세스가 굉장히 신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계자분들이 오셔서 또는 경쟁사들도 오셔서 굉장히 좀 신기하게 구경하셨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감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유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부심도 느끼는 전시회였던 것 같고 어쨌든 저 해성 DS는 처음 전시회를 나왔는데 처음 전시회에 나왔던 목표를 이번 전시회 통해서 달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은 한 이 부분에서 뭐 DDR5라든가 랜드라든가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작년까지 실적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성장률 25%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 번도 역성장한 해가 없었고 그래서 올해 물론 반도체 시황이 없어서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은 것보다는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디스플레이에 있는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해성 DS가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3,800억 원 신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한 것이고 시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해성 DS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집행을 하신 게 혹시 뭐 장비 캐파 쪽에 투자를 집행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장비 캐파하고 장비를 담을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캐파가 몇 퍼센트 정도 증가가 돼요? 캐파가 25% 더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증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다른 제품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유심 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심 또는 저희 신용카드에 보면 앞면에 이런 형태의 패턴들 기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신용카드에 있다 보니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엄연히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입니다. 칩도 다이 어태치를 하고 와이어 본딩하고 몰딩하고 엄연한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이고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건 유심 쪽은 아니고 신용카드, 뱅킹 쪽 또는 페이먼트 용으로만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시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경쟁사들은 약 160mm 폭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160mm 폭의 내열. 근데 저희 해성 DS는 이런 릴-투-릴 또는 롤-투-릴에 대한 어떤 기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160mm가 아니고 3배인 500mm 생산 라인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역시 고생산성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생산률이 굉장히 높으시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도 파라딘 도금, 골드 도금 또는 아주 플래시한 골드 도금 고객이 원하는 모든 도금
도금 사양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도금 사양 그리고 고생산성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도 조금씩 넓혀갈 거고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롤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한 시장성은 뭐 회사 매출의 몇 % 정도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리드 프레임이 매출의 65% 그리고 패키지 기판이 30% 그리고 이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매출이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제품을 주력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시는 거고 혹시 추후에 공장 견학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개만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헤드폰 같은데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래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아, 겁니다. 그래핀. 그래핀이라는 네네. 게 꿈의 신소재라는 네. 별명으로 국내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연구소, 학교, 기업체들이 꿈의 소재인 만큼 연구 개발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응용처를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해성대에서는 그 응용처로서 이런 헤드셋용 네. 와이어에 그라핀을 코팅함으로 해서 전기 전송률에 거의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응용처로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헤드셋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헤드셋용 와이어에 그라핀을 입히기 위한 그라핀을 합성하는 회사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그라핀을 하지 않은 것, 그라핀을 적용시킨 것을 가지고 헤드셋을 가지고 이미 그 음원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청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직접 했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고 굉장히 풍부한 음량, 성량을 느낄 수가 있고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시에 오신 분들한테도 실제로 청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그냥 직접 헤드셋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핀이 전송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영양이 좀 풍부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음원 발생에서 표현되는 것까지 최소한 전력 손실, 전기 손실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를 극대화한 스피커용 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선이 그래핀 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라핀이 코팅되어 있는 카파 와이어, 구리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복이 없는 상태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추후에 양산이 돼서 제품화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이미 이런 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도 역시 네. 갖춰졌기 때문에 곧 전문가들의 음원 평가를 떠나서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라핀을 활용한 첫 응용처, 첫 양산 그것도 곧 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핀이 생산은 되지만 활용처가 지금 마땅하진 않은데 그걸 활용처를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직접 청음 평가 해보시겠어요? 네. 같은 노래잖아요.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헤드셋인 거죠? 똑같은 헤드셋이고 이 와이어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엄청 크네요. 납니다. 훨씬 풍부한 성량, 음량 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30% 정도 차이 더 납니다. 예, 네. 30% 정도 음량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의 그 손실률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후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적용처가 드러나면 네. 더 발전성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꿈의 네. 신소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네. 왜 꿈의 순서제인지 네. 헤드폰으로 이제 음향으로 딱 이제 구별이 돼 버리니까 바로 이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4가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KPCA 쇼를 나왔고 4개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내용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성 DS의 설정훈 팀장님 인터뷰 자세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